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더 주식에 돈을 넣어야 되는지 이 정도만 네. 알려주시면 넣는다면 어떨까?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 리포트가 나왔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바뀐 이래로 지금 거의 뭐 한 달 만에 사실은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당연히 이제 이재명 표 공약 앞으로 시장을 이렇게 개혁하겠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신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때 초반에 한 2, 3주 때의 매수 주체를 보면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표 공약을 외국인들이 먼저 신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도 굉장한 확신을 줬거든요. 네. 10개월간 사실은 순 매도를 기록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예. 계속 줄창 팔았죠. 근데 그 10개월 동안 우리가 그러면 뭐 호재가 없었냐? 있었겠죠, 중간중간에.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거든요. 한국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봐. 야, 얘기하지도 마. 이런 식으로 외국인 떠났었는데 대통령 바뀌고 이 정도 정책 공약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외국인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집 나간 손님까지 돌아오는데 정작 집주인들은 우리는 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3주 차 넘어가서부터 사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뜸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연고점 계속 돌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국내 세력이 사실은 또 네. 떠받쳐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뭐야? 외국인들이 초반에 믿었던 거는 잠깐 관심이었던 거야? 진짜 한국 시장 바뀐다고 진짜 믿는 거야? 우리도 이게 궁금하던 차예요. 사실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어저께 나온 JP 모건 리포트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줬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JP 왜 오른대요? 일단은요. 네. 이 메커니즘이 다르죠. 현장에서 네. 우리도 오늘 뭐 저 점심 끝나고 바로 그냥 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즉각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본사에서 쉽게 땡겨와야 되는 게 있고.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전체적으로 1년 어떻게 운영할 거야. 한국 시장의 최대 포션 몇이야.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정해야 되는 전략회의는 따로 있거든요. 네. 그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거거든요. 지난 계엄 터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포션이 정말로 줄었습니다. 야, 한국 안 돼. 무슨 계엄 난 나라에 무슨 투자야 이래가지고 그쵸. 포션이 확 줄었어요. 그 포션을 다시 늘리려면 또 힘든 그 다른 과정을 사장 겪어야 도장 받아야 되잖아요. 되고. 그럼 왜냐면 네. 우리 거 늘리려면 어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 그렇죠.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포션 조정이 쉽지가 않아요. 한번 바뀌고 나면.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가 뭐냐면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이렇게 큰 펀드들이 지금 계속 한국 관련한 포션을 이제 뉴욕과 런던 본사에서 늘리는 걸로 전략이 바뀐 걸로 계속 확인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냐면 2주 때 확 올라갔던 거는 단기 자금이었구나. 현장에서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었구나. 아주 장기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제 본사에 허락받고 진짜입니다. 한국 바뀌는 거 맞아요. 이제 믿고 가도 됩니다. 그 돈이 훨씬 규모 크죠? 그렇죠. 이 허락 내지는 이 전략을 바꾸는 절차가 2, 3주 네. 지나갔는데 네? 괜찮다라고 도장을 팍 찍은 게 바로 이 JP 모건 문서가 아닐까, 보고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프로님 말씀처럼 네. 그럼 이제 진짜 본사에서 도장 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들어오는 큰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네. 이 리포트가 전망을 잘해서라기보다도 그 투자를 결정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프로가 5천 간대요라고 얘기한 거 갖고 5천 갈 것 같은데 이렇게는 못 들어갈 거고. 적어도 사장님한테 가서 정프로가 5천 간다 그러는데 우리 한 20조만 투자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이제 이름 날리는 게 네. 보고서가 나와야 네. 이들도 이제 그 결정을 하는데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좀 생겼다. 예. 네. 근데 이제 좋은 포인트 딱 3개만 말씀드리면 예. 하나는 일단 5천을 얘기했는데 임기 5년 내 5천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5년이 아니에요. 2년이요. 맞아. 2년 내 5천을 얘기했어요. 뭐 사지? 그러니까요. 엄청 텀을 짧게 잡았다는 거예요. 네. 지수만 사도 2배잖아요. 그럼요. 그러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2배 장사가 가능하다는 거 한국이. 그다음에 뭐냐? 중간에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뭐 법이 바뀌는데 시차가 걸릴 수도 있고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네. 괜찮다. 네. 그때가 어떨 때냐? 살 때다. 살 때다. 야. 조정이 나오는 즉시 사라. 빠진다 싶으면 더 사라. 빠진다 싶으면 너 사라. 카톡 좀 주세요. 이 정도로 확신 있는 멘트는 제가 네. 처음 봅니다. 조정도 신경 쓰지 말고 사라. 됐다. 조정이 바로 살 때다. 네, 그뭐 사면 되냐고요. 싸게 살 때. 싸게 살 때다. 뭐 그러면 어디 포인트를 얘네들은 그럼 주목했냐? 네. 결국 거버넌스.
네. 지배구조. 뭐 원래 너네들 한국 잘 알잖아. 뭐 삼성 수출하고 뭐 반도체 잘하고 근데 차 잘 파는 거 알잖아. 네. 그거 말고 네. 나는 이번에 진짜로 한국이 거버넌스가 바뀔 거라고 믿어. 저는 그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1차 상법 개정 조치가 됐고 네. 2차로 상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가 됐잖아요. 자사주 의무소가.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 있는 개혁 조치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여기에 수혜를 보면 한국 시장이 달라진다. 그 달라진 회사는 믿을 수 있어. 거기 투자할 만해. 이렇게 방향까지도 저는 찍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주사 사야 되고. 그렇죠. 너무 무겁지 않나요? 그 네? 지주사는? 그게 근데 지주사가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거의 2배 막 이상 오른데. 이제 그러면 더 못 사겠는데? 아니지. 그때 그러니까 지금 갈 때 내려가는 사는 거예요. 네. 호랑이의 아니 너무 날개를 많이 단 갔어. 격이죠. 예. 예. 그래서 기호지세라고 할까요? 올라탑니까? 올라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자사주 많이 있는 회사, 네. 자기 그 회사 그렇죠. 주식 많이 있는 회사, 그런데 이제 처분해야 되니까, 네. 그거 이제 소각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 네. 이렇게 부동산 최근에 부동산 살 때 예. 지금 되게 안 오르고 싼 지방에 있는 어디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살 것이냐 예. 아니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뭐 이렇게 뭐 강남이라든지 마용 똑같은 돈이 있다 치고 네, 네, 네. 마용성을 살 것이냐 그러면은 너무나 심플하게 좋은 거 사야지 네. 비싸도 좋은 거 사야지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주식은 마음이 자꾸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부동산은 기성품 느낌이 매우 강하고 주식은 이게 우리가 이만큼 올라온 것도 너무 대견해 지금. 너무 너무 훌륭해.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지켜줘야 되는데 돈은 안 벌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유지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어느 순간 빠진 경험들 너무 이제 막 했었던 기억이 나서 아이고 너무 많이 오르셨는데 좀 쉬어가시는 거 아닌가 아주 이런 정확한 걱정이.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요. 부동산 하지마 노래를 불러도 우리 왜 합니까? 40년 경험을 했어요. 네. 아무도 뭐라 그래도 안 믿어. 불패한 걸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네. 부동산은 불패고 강남은 불패였고 똑똑한 한 채는 언제나 이겼고 이거보다 더 수익률 높은 그 어떤 투자 방법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없었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근데 반면에 주식은 어땠냐? 주위에서 주식한다 그러면 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이거 뭡니까? 거의 진짜 태가 태어나서 망신한다. 지금까지 지금 계속 제발 망한 주식하지 이야기만 마라. 들어가지고. 여보 주식하지 마. 네. 비상금으로 주식해봐 죽어. 이런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아왔어요. 도박, 주식 같은 뭐 급이었어요. 같은 급이었죠. 같은 급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네. 차라리 썼으면 돈을 억울하진 않은데 이거 주식으로 날려놓고 나면 우리 집에 그 돈이 있었는지 나중에 확인하잖아요. 날리고 나서 와 그랬으면 나 달라고 할 때 돈 좀 주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우리를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왔고 네. 그 안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었고 성공 사례가 별로 없고 늘 그랬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표 공약 중에 하나가 저 PBR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네. 뭐 0.8 미만이면 퇴출 각오해 뭐 이런 얘기 선거 때 많이 화제가 네.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 PBR이 0.8이에요. 예? 근데 옆에 있는 뭐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몇 배잖아요.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걔네- PBR이라는 게 이제 주가 대비 자산의 비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높으면 주가 그래도 괜찮은 건데 그 네. 숫자가 너무 0. 몇 이렇게 되면 그 회사 다 팔면 그 회사 자산이 한 100억쯤 되는데 전체 주식 해봐야 50, 아니 뭐 50, 그러니까요. 50억밖에 안 80억. 되는 네. 뭐 이런 0.8 거잖아요. 네. 80억 그러니까 정도밖에 이 주가가 안 되는. 비정상적으로 눌려 있다는 거죠. 있는 재산만큼도 어떻게 반영을 못 하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니까 1은 기본이잖아요. 재산이 100억이면 주가 총액이 100억이 정상이잖아요. 다 청산하면 딱 떨어지는 네네네. 거니까. 그래서 1은 그냥 정상이에요. 출발선입니다. 원래 출발할 때 1로 출발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일은 돼야지. 1부터 출발하는 게 네. 정상이에요. 우리 시장이 PBR이 1이 되면 3천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출발할 때 2,600 뭐 이렇게 갇혀 있을 일이 안 때 됐죠. 3천 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3천 어떻게 가? 꿈의 숫자 아니야? 몇 년간 박스핀데. 맞아요. 박스핀데. 근데 3천 가는데 2주 걸렸어요. 네. PBR 1 정상 가는데 2주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갇힌 그 트라우마와 이런 것들 만약에 걷어낼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네. 1이 3천이니까 3천은 절대 고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저점이에요. 이게 하방이 맞아요. 3천은 출발이에요. 근데 PBR 1 밑에를 퇴출한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눈물과 그 앞에 1인 시위와 그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물론 안 시킬 거예요. 대통령은 상징적인 한다면 의미예요. 하겠지만 뭐 그런 스타일이지만 저는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선언은 하지만 이 뭐 KRX 앞에 사람들이 맨날 이러고 서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퇴출이나 이런 이렇게 거치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이 제가 정프로님한테 그랬어요. 당신 총 재산이 얼마요? 그랬더니 총 재산? 뭐 너 아파트 10억이고 네. 뭐 차가 1억이고 뭐 예금이 얼마고 그래서 나 네. 15억이다. 그럼 내가 당신을 사겠소.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이게 정프로 주식이잖아요. 네. 이게 15억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다른 나라는 이걸 15억에 시장에 던지면 이게 20억도 되고 30억도 되는데 우리는 이 거꾸로 12억, 10억으로 떨어져 있다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왜 떨어졌냐? 정프로가 나를 속였던 거예요 그동안. 음. 알고 봤더니 아파트 분명히 1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알고 봤더니 20년 전에 압구정동에 산 그때 10억 가격을 지금까지 10억이라고 얘기하고 자산 경감합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재평가하라고 몽둥이 한번 후려쳐가지고 자산 재평가만 하면 갑자기 압구정 30평짜리가 되니까 60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올라가요. 그동안 이건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시장에 3천 얘기할 때 우리가 말이 되겠어라고 했는데 이건 PBR 1로 맞추니까 갑자기 3천이 기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이 5천을 얘기한 것도 수출이 잘 될 거야, 반도체가 터질 거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잘 될 거야 이런 예측과 전혀 상관없이 야 니네 거버넌스만 바꿔도 5천이야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기본 니네 받아야 될 가격만 예. 받아도 제대로만 받아도 5천은 간다는 그럼요. 거죠. 아까 이런 방금 예를 들었던 그 회사가 자산 재평가만 해도 갑자기 10억짜리 총재산 정프로가 아니라 네. 100억짜리 정프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뭐 100인데 100이 안 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그러면 네. 그 경영자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경영자 너 나가 해야 되는 거죠. 너 거기서 왜 월급 받고 있어? 너 경영 잘해가지고 이게 기업 가치를 높여야지 기업 가치가 1배도 안 되는 걸 왜 그러고 있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회장인데요? 아 그래? 그러면 그냥 계속 경영해. 그게 그래요. 과거의 네. 패턴이었다고요. 네. 앞으로는 그랬구나. 그런 게 어디 있어? 니네 아버지가 그러면은 네가 주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럼 경영을 네가 왜 해? 경영 못하면 나가. 네. 라고 해서 개선하는 게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치가 야 그동안 저평가됐던 게 해소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거버넌스 개선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이제 상속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갑자기 재벌들 아들들이 한 5억짜리 조그마한 회사 하나 차려요. 3년 지나면 그 회사 얼마 될게요? 5조 돼 있어요. 5조. 예. 왜 5조가 돼 있냐? 이거 예를 들어 커피 딴 데서 사면 1,000원이에요. 근데 아들이 커피 회사 차리면 이거 갑자기 본사가 2,000원씩 사줍니다. 네. 5,000원씩 사줘요. 읍천리 382 네, 커피는 대체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대체 커피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5억짜리 회사 만들어가 3년 만에 5조짜리 부자가 됐는데 이 5조는 결국 돈이 어디서 나간 거예요? 본사에서 본사에서. 딴 데서 사면 1,000원인 걸 5,000원씩 사주면서 돈이 나간 거잖아요. 탁월한 경영 능력. 근데 그거 하지 마. 이제 그거 하면 안 돼. 네. 옛날에 한국은 그게 통했지만 이제 안 통해. 너 주주가치 훼손이야. 이렇게 해서 딱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내부자 거래,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안 되면 예. 본사 안에 가두리가 쳐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돈이 안 새요.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가 왜 돈이냐면 이런 거예요. 똑바로만 해도 돈이 쌓이게 돼 있어요. 자산이 흘러나가지 않게 다 네, 쳐 네. 막는다 네, 이렇게. 네, 네. 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회사가 이 5조가 빼나가지 않고 여기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 5조 이상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또 이런 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재산 뭐 이게 회사가 뭐 5조짜리 회사인데 그 중에 1조를 이제 회장이 들고 있다가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1조의 상속세가 뭐 한 50%란 뭐 한 5천억이라고 치면 이 회사가 만약에 뭐 100조짜리 회사가 됐어. 그러면 이제 물려줄 때 상속세가 너무나 이제 크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회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주식 팔지도 못하는 거 회장은 거의 이제 주식 못 팔잖아요. 경영자들이. 네. 그러니까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괜히 이거 상속세만 많이 내느니 그냥 주가 잘 눌러놔서 상속세 덜 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횡령 공시하는 회사도 봤어요. 횡령공신 뭐예요? 횡령 공시를 하면은 주가가 내가 떨어지잖아요. 횡령했다고. 이렇게 주가 낮추려고? 이만큼 뿌듯했으니까. 아 주가 낮추려고 횡령고시를 해서 공시를 내 가지고 네. 와 진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보통은 그런 횡령 사건 일어나면 그냥 조용히 숨기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공시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이러면서. 좋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일감 몰아주기의 영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영어 표현이 터널링이거든요. 터널링. 글로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돈이 이렇게 가게. 그러니까 금고가 있으면은 네. 거기다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터널링을 막으면 거기서 돈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 하면은 이렇게 일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영어로 터널링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아 그렇게 돈이 아까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대로 원래 있어야 되는 데서 빠져나가기 새는, 때문에 네. 이것만 막아줘도 그 금고 안에 돈이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PBR 1만 돼도 3천이 기본이었는데 3천을 무서워했잖아요. 네. 꿈의 숫자처럼 생각했는데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JP모건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똑바로만 해도 선진 시장에 준하는 거버넌스만 한국이 갖춰줘도 5천은 그냥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겁먹지 말고 가도 된다. 아 좋습니다. 예.
대신 이제 어떤 회사를 고를지는 여러분 또 잘 판단하셔야지. 5천 간다고 무조건 내가 아무데나 산다고 2배, 3배 가는 게 아니고 네. 5배 뭐 그렇게 가는 친구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잘 또 공부하셔서 예, 그렇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어지간하면 그래도 손해는 안 보더라. 네.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안 있죠. 팔고 있어야 돼요. 아, 갖고 있는 거. 팔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서워서 못 사요. 아, 계속 올라가니까. 네. 아니 나는 비싸다고 해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으면 너무 땡큐잖아요. 근데 걔가 한 10만 원쯤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10,000원이었다가 3,000원 된 것보다 더 짜증나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이 박스 피해서 허우적될 때는 네. 그냥 이제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도 그냥 그렇지, 그렇지. 패배대 관성 있잖아요. 그냥 주식은 이런 거지. 근데 갑자기 막 날아가는데 내게 안 날아가면 진짜 진짜 1년 만에 열어봤는데. 와 파란 계좌 1년 여전해. 동안 안 보다가 여전히 파래. 하는데 와 파래. 그 충격도 정말 장난 아니야. 중간에 한번 살짝 올라갔으면 또 덜 그랬으면 받습니다. 되게 슬픕니다. 네. 하여튼 그런 사연들이 있는 우리 주식시장 이제는 웃는 일이 좀 많아져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 곧버스 굉장히 비중 높습니다. 아 그래요? 곧버스라는 건 이제 아.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하락에 더블. 그만큼 우리가 진짜 신뢰가 낮은 사회예요 주식시장. 그럴만 했어요. 지난 상처가 번 너무 시즌. 컸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 대체제로 주식을 언급했습니다. 나흘 전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 부동산 관련 첫 공식 발언입니다.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코스피 5,000P를 공략한 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 부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새 정부 들어 한 달 새 코스피는 10% 넘게 오르며 주요국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0.6%가량 올랐는데 장중엔 3,130선을 넘어서며 나흘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 낙관론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다 야당이 상법 개정안에 긍정적으로 돌아서며 지주사 관련주가 치솟은 영향입니다. SK그룹 지주사인 SK부터 HS효성, 한화 등 주요 지주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추적 시즌 동안에는 좀 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미국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고 이런 유동성 환경이 더 풍부해지게 된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를 재개하지 않을까? 증권가에선 주주 환원 기대감과 원화 강세 등으로 하반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